9월 21일 토요일 건축주학교 9기가 개강을 합니다. 수강 신청은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목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감리건축사 사무소에 처벌이 나온 행정법원 판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5일 날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있는데요. 토목공사 중에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행정청에서 그 감리건축사 사무소에 처벌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면서 판결이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사건의 내용과 또 어떤 이유로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용인시 처인구에 있었던 현장이고요. 대략 연면적은 4,465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흙막이 가시설을 해체하고 토사를 메우는 작업이 진행되던 중에 2017년 10월 23일 흙막이 가시설과 외벽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A 건축사 사무소가 감리를 했는데요. 그 현장에는 감리 직원이 2명이 파견 나가서 상주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자, 행정처분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28일에 서초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 이 법이 이제 건축사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 근거를 이유로 해서 해당 공사의 감리 업무를 수행한 서초구에 있는 A 건축사 사무소에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에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효력을 상실시키면 건축사 사무소가 개설 신고를 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효력을 상실해버리면 말 그대로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로 나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당히 큰 처벌이 내려졌는데 이 A 건축사 사무소는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현장이 용인구에 있더라도 그 감리 업무를 한 건축사 사무소가 서초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장이 행정처분을 내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서초구청장이 A 건축사 사무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는데요. A 건축사 사무소는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2019년도에 행정소송을 냈는데 말 그대로 서초구청장이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 신고에 효력 상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좀 취소해달라. 이 부분은 부당하다. 이렇게 취소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건축사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과 처분 사유의 부존재 등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재판을 해야 되니까 취소를 요구하는 그 근거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조사와 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조사가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흙막이 가시설 붕괴에 따른 유동토합이 외벽에 작용하여 흙막이 가시설과 함께 외벽이 연쇄적으로 붕괴한 것으로 본다. 자, 주요 원인이 PC 구조물과 일체화되지 아니한 외벽이 토합을 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붕괴가 일어나면서 사망 사건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건 조사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만 제가 하나 가져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증언도 있고 국토교통부의 조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조사까지 이루어졌다면은 사실 좀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내용을 보면은 원고는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 시 현장에 토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자, 시공사의 해체 작업이 설계도서와 달리 외벽과 PC 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그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상주감리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때 토목감리원이 현장에서 감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토목공사, 즉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할 때에 현장에 토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사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시정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감리자의 책임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감리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가시설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몰랐다. 이렇게 또 감리자가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곤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공사의 토목팀장 G는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감리 부단장인 E에게 해체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감리 부단장인 E는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 현장에 여러 번 다녀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토목공사 담당자였던 H와 I씨는 역시 이 재판에서 감리 부단장 E씨가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 현장을 여러 차례 둘러보았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가시설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몰랐다, 이렇게 감리자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 10월 16일 작성된 주간공정 보고에는 흙막이 가시설 해체를 의미하는 X1 외부 대매우기가 해당 주에 예정 작업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게 되면 여러 관계자가 나와서 증언을 하기 때문에 또 주간공정 보고에 관련된 그런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토목감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실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감리자인 원고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이 사건 공사를 감리하면서 말 그대로 상주감리죠. 상주감리를 하게 되면은 건축감리는 계속해서 상주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 공사감리자는 해당 공사할 때에 현장에 나와서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목, 전기, 소방, 기계 이런 내용들의 공사를 할 때에 그 해당되는 감리자가 와서 감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토목 분야에 건축사보 1명 이상을 공사 현장에 배치를 해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해서 토목 분야에 건축사보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사건 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은 효력 상실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니까 서초구청장이 건축사 사무소에 효력 상실 처분을 내린 것이 기각할 내용이 아니라 적법하다. 이런 내용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서울행정법원 제9부는 2024년 7월 15일에 판결을 냈는데요. 즉 원고가 효력 상실 처분 기각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A 건축사 사무소의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자, 법원은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의 효력 상실 처분이 위법함으로 취소해달라는 A 건축사 사무소의 청구에 대해서 기속행위로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 그래서 적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속행위는 서초구청장, 즉 행정청이 이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는 그 행위가 기속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속행위가 부당한 게 아니라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청, 즉 서초구청장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을 내린 부분이 재량권 이탈이 아니라 기속행위로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A 건축사 사무소는 개설 신고의 효력 상실을 받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효력 상실을 받게 되면은 개설 신고에 관련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결국은 폐업의 절차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설 신고를 하고 건축사 사무소 업무를 해야 되는데 효력 상실이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개설 신고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큰 처분이 내려졌고요. A 건축사 사무소는 폐업을 하는 그런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감리건축사 사무소의 감리 부실로 인해서 가장 처분이 센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감리하시는 건축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참조해서 적법한 절차로 업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에 행정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요. 이 부분을 좀 보면서 건축사 사무소는 감리를 할 때에 적법하고 꼼꼼하게 절차대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